네, 안녕하십니까. 생존코딩입니다. 오늘은, 강의는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컴퓨터를 한 대 구매를 할까 하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 구매하는 데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도 저는 사실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용 컴퓨터를 구매하는 건 아니고요. 개발자용 PC. 제가 사용할 목적은 제가 주 컴퓨터가 있는데 음, 단넷용 프로그램을 전용으로 돌리려고 컴퓨터를 한 대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저는 제가 조립할 거고요. 여러 가지 조립은 제가 할 거니까 부품만 구매해서 제가 직접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이제 개발자들이 쓰는 정도의 용도의 컴퓨터면 사양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이렇습니다. 현재 하드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하드웨어를 전부 다 잘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를 조금 알고 계시는 게 그래도 컴퓨터로 밥을 먹고 산다고 할 수 있는 직업인데 그래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그림판을 이런 거죠. 우선 보면 제가 이제 구매해야 될 본 내용을 보면 우선 당연히 여러분 CPU를 제가 이제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램도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메인보드가 있어야 되겠죠. 요 세 개만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뭔가를 저장해야 할 테니까 하드가 필요할 텐데요. 요거는 제가 SSD로 대처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건 아니라서요. 그리고 제가 백업용으로 또 외장형 하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파워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파워가 있어야 컴퓨터가 켜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CPU, 램, 메인보드, 하드, 파워. 그리고 그럼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픽 카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사실 맞는 말이죠.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일단 그래픽 카드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GTX 460이라고 하는 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픽 카드를 쓰는 목적은 결국 그냥 화면을 여러 개, 모니터를 여러 개 쓰기 위함에 불구하고 게임을 돌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얘를 좀 재활용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파워도 제가 지금 현재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 쓰지 않고 있는 파워를 하나는 제조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700W짜리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격이요. 500W짜리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느 걸 사용할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양이면 사실은 700W까지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500W짜리가 사실 조금 제가 갖고 있는 파워가 문제가 조금 있어서, 네. 네.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기계음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지 일단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할 건데 우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재 자바스크립트 강의를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단넷 강의를 한다. 단넷으로 내가 코딩을 한다. 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사용이면 되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런데 단넷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샵 코딩인 단넷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웹 코딩을 하는 자바 쪽의 스프링 기반의 웹보다는 분명히 조금 더 고사양을 필요로 해요. 왜냐면 웹은 기본적으로 물론 여러분 웹도 제가 서버 안에서 돌리고 데이터베이스도 돌아가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사양이 따라가야 하지만 단넷 같은 경우는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컨트롤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용량이 많아요. 특히 메모리가요. 예를 들면 현재 제가 단넷 코딩을 현장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 쓰고 있는 PC가 제가 현장에서 쓰고 있는 거요. 쓰고 있는 PC가 i7 4770이에요. 4세대 CPU죠. 메모리는 제가 현재 8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기가를 현재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SSD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SSD까지는 아직 지급해주지는 않더라고요. 메인보드는 제가 뭔지 알 수 없죠. 왜? 보안상 제가 하드웨어를 어떻게 뜯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픽카드는 네, 꽂혀있긴 한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봤네요. 왜냐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우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답넷용으로 맞춘 컴퓨터의 기본적인 제 생각은 i7 4770이면 사실은 사양이 되게 좋은 PC거든요. 뭐 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만 제 주변에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나 또는 뭐 개발자들 중에 게임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i7 4770 정도면 만약에 그래픽 카드를 GTX 1060 정도를 낀다고 한다면 뭐 오버워치는 무난하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국민 옵션이라는 게 있다 그러더군요. 네, 국민 옵션 정도면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 메모리가 8기가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12기가는 조금 애매하니까 보통 이제 16기가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어떻게 맞출 생각이냐? 우선 그렇죠. 4770이라는 기준점을 가졌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래도 한 요정도 정도 사양급이면 얼마 정도를 드릴 수 있을까, 얼마 정도를 드리면 제가 PC를 한 대 맞출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 두 개, 저는 요거 두 개는 구매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파워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현재 재사용할 생각이고, 재사용,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픽카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GTX 460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얘를 역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구매할 게 뭐냐면 CPU, 램, 메인보드, 전 하드 대신에 이제 SSD를 쓸 거라서 SSD를 지금 제 생각에는 240기가 정도 짜리로 쓰면 제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재 잡고 있는 예산은 만약에 그래픽카드를 빼고 파워까지 새 걸로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한 3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30만원에 컴퓨터 조립이 가능해요? 아, 그럼요. 물론 어느 정도 사양이 나올지는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죠. 저는 이번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선 다나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나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에 또 기회에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와로 가서 컴퓨터에 일단 요거 좀 닫을게요. 네, 노트북, 컴퓨터에 PC 주요 부품의 CPU를 클릭해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뜨게 돼요. 뜨게 되고 보면 이건 좀 닫죠. 네, 현재 인기 상품 순위죠.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제일 인기 있는 건 인텔 i7 8세대 8700, 9세대가 최근에 이제 나와서 9700인데 가격이 많이 안정화돼 가는군요. 476,500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30만원 예산을 잡고 단넷 코딩용 PC를 만들고자 하는데 제가 전체 예상한 금액보다도 훨씬 비싼 금액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인텔 CPU가 최근에 가격이 좀 비싸기도 하고요. 뭐 전반적으로 인텔 CPU가 조금 더 가격이 비싸서 저는 이번에는 AMD를 가지고 한번 조립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CPU를 AMD로 일단 한번 맞춰볼까요? 네, AMD를 맞춰보면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5보다는 7이 좋은 걸 거고, 네, 7도 2700보다는 2700X가 더 좋은 거겠죠. 어쨌든 5 라이젠 5 2600 정도의 가격이 현재 CPU가 17만 7600원 정도 하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우선 여러분 CPU를 이렇게 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할 건지, 만약에 답넷 코딩용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게 요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코딩하면서 전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코딩이 어마어마한 양의 코딩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코딩을 물론 제가 다 짠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소스를 새로운 소스를 더 추가한다거나 또는 수정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컴파일을 한번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작업하는데 하드가 SSD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사양보다 좀 떨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면 될까 싶어서 여러분
벤치마킹 사이트를 좀 참조하도록 하죠. 제가 주로 참조하는 건 유저벤치라고 하는, 보시죠, benchmark.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뭐 동영상 잠시 스톱하시고 네, 보셔도 됩니다. 엔터 치고 들어가 볼까요? 네, 옆에 뜨게 됩니다. 이 사이트는 재밌게도 다른 벤치 사이트들은 자기들이 뭐 하드웨어를 구매해서 직접 벤치를 돌려보고 결과를 올리는데, 여기는 사용자, 저도 여기 해봤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본인 컴퓨터의 성능을, 네, 여기 보시면 프리 다운로드 보이시죠? 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 네, 또 마이크가 애를 잠깐만 해서 잠깐 스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만간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제 PC의 성능도 볼 수 있지만 그 PC의 테스트한 성능이 자기 사이트에 저장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들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가지고 이렇게 컴페어나 또는 CPU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쭉 찾아보면 여러분 됩니다. 우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4770을 한번 볼까요? 브랜드 인텔. 네,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여기 볼까요? 4770, 4770. 이거 안 찍혀요. 다시. i7 4770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인텔 제가 816이라고 했군요. 인텔이 816개다. 그 얘기였군요. 네. 뭐 어쨌든 쭉 내리다 보면 뭐 여기서 찾아도 되는데 저도 여기는 잘 안 찾아봐서 좀 그렇긴 하네요. 전 주로 어디를 이용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컴페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이제 저는 비교를 주로 해요. 예를 들면 현재 8700K하고 여기 이제 비교가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PC 중에 한 대가 뭘 쓰고 있냐면 X5650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초창기에 여러분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6구 똑같이 6코어 12스레드인데요. 물론 얘는 여러분 1세대 1세대 CPU입니다. 제가 색감 PC로 이제 쓰고 있고 이게 이제 71% 정도 이펙티브 스피드, 평균 유저 벤치,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실제로 한 유저 벤치로 보면 여기 한 75% 정도 더 성능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 강의하고 있는 노트북의 CPU가 8250U예요. 50U죠. 여기 떴네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네, 거의 2배. 네, 8700K가 제 노트북보다는 거의 2배의 성능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자바 웹 코딩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메모리 8기가로.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비교하고자 하는 건 4770이에요. 4770이면 여기다 찍어볼까요? 놔두고 4770이라고 치면 K도 있는데 저는 K는 아니고요. 얘거든요. 얘를 해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네, 한 이펙티브 스피드는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 사용자 유저 벤치를 보면 한 62% 정도, 네, 8700K가 더 좋네요. 이 정도 성능이면 뭐 나쁘진 않다. 가격은 뭐 이건 여러분 지금은 4770 단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는 6코어 12스레드고 4코어 8스레드인데 개발자들은 특히 단넷용은 여러분 코어나 스레드가 조금 더 따라가는 것이 좋아요. 2코어나 뭐 싱글코어, 2코어, 4스레드는 조금 네, 부담이 되거든요. 또 4코어, 4스레드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이번에 이제 AMD CPU를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냐면 2200G라고 하는 CPU예요. 한번 볼까요?
네. 오! 한 79% 뒤지네요. 제가 궁금한 건 제가 현재 사무실 쓰고 있는 4770과 어느 정도 성능이 나냐는 거죠. 4770K네요. 이건 K 말고요. 4770. 네. 오! 네, 유저 벤치 결과 한 7%. 이펙티브 스피드 오히려 이쪽이 더 빠르네요. 네, 이렇게 보면 네, 오버클럭은 저는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오버클럭 성능은 훨씬 당연히 더 좋을 테고. 네. 이렇게 보면 뭐 성능이 네, 4770이 나오는데 2200G도 라이젠 3 2200G도 결코 떨어지지 않네요. 다만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200G는 4코어 4스레드고요. 아시다시피 AMD CPU가 게임에서는 확실히 인텔에 뒤져요. 그러나 그걸 제외한 일반적인 사용 시에는 별 차이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라이젠 3 2200G 정도면 네, 충분히 제가 단넷용으로 쓸 수 있는 PC를 조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2200G를 구매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2200G를 보기 위해서 다나와의 가격을 한번 보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구매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딱 깔아놓죠. 항상 네, CPU에 AMD 거로 갈 거니까 AMD로 가세요. 2200G, 2200G 여기 있네요. 네. 저는 현금으로 구매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2200G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위에 뭐 이렇게 옵션도 있고 실가도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 다 카드가기 때문에 조금 비싸요. 그래서 카드가 최저가가 요거고 현금은 요거잖아요. 그래서 74,300원에 팔고 있는 사이트를 찾아보면 쭉 내리시면 현금가 네 여기죠. 네. 뭐 이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뭐 다 용산에 있는 가게들이겠죠. 우선 여러분 여기 하나큼도 보이고 뭐 여기 뭐죠? 컴베스도 있네요. 뭐 74,3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 보이네요. 5개 파란색으로. 그런데 요 한 군데서 제가 물론 구매를 하면 되는데 제가 또 뭘 구매해야 되냐면 메모리도 구매해야 되고 아까 여기 보여드렸죠. 메인보드도 구매를 해야 되고 SSD도 구매를 할 거거든요. 요 네 개를 한 군데에서 시키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이득이지 않겠어요? 택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격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일단 CPU가 싼 곳을 찍어요. 5군데 보죠. 그리고 새로운 창을 연 다음에 다시 다나와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간 다음에 이번엔 메인보드를 보죠. 메인보드는 제가 지금 뭐 게임을 할 것도 아니고 고사양의 뭐 CPU를 구매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2200G가 여러분 하실 때 여기 2200G를 보시면 여기 소켓이 AM4라고 보이시죠? 이게 요 CPU의 소켓이거든요. 즉 메인보드 소켓이 AM4용이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메인보드를 AMD용으로 바꾼 다음에 AM4 여기 보이시죠? TR4, AM4, 뭐 FM2 플러스 뭐 있는데 저는 AM4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여러분 여기 세부 칩셋이라는 게 보이게 되는데 제가 얘를 체크했기 때문에 AM4용 칩셋만 보이게 될 거예요. 이 칩셋 중에 저는 제일 싼 A320 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안정성이나 모든 면에서 더 비싼 게 좋긴 하죠. 근데 저는 뭐 예산도 작게 잡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로 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낮은 가격 순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제일 싼 가격에 있는 게 52,200원짜리 EM텍이고 바이오스타네요. 그 다음에 ECS 보드도 있고 뭐쭉 에즈라크도 있고 뭐 기가바이트 MSI 쭉 나오네요. 저는 지금 보통 이럴 때 어떻게 구매하냐면 우선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물론 뭐 가격이 싼 보드들은 롱보드는 아니고 대부분 MATX라는 보드예요. 즉 다른 보드보다 조금 작은 거죠. 저는 책상 위에 놓고 쓸 거라서 조금 작은 보드를 살 계획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러고 나면 이제 뭘 보냐면 전원부를 봐요. 전원부가 아무래도 파워가 연결되고 전기가 흐르게 되면 전기를 제어하는 부분이 전원부기 때문에 전원부가 여러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바이오스파크 잠깐 클릭하고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 모양을 보면 네, 여기 보이시는 얘 전원부가 어디 붙어 있나? 네, 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이제 전원부인데 전원을 관리하는 이걸 뭐라고 하더라? 저도 사실은 뭐 전기 안쪽은 잘 몰라서요.
어쨌든 이게 이게 조금 더 숫자가 많은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해요. 저도 사실 깊이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앞에 좀 찾아봤더니 에즈락 보드들이 A320 보드가 7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에즈락을 한번 써볼까. 예전에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에즈락 보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 컴퓨터한테 조립을 해드렸는데 에즈락 보드를 썼는데 괜찮더라고요. 여기 MSI 보드도 7페이지네요. 최근에 MSI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리고 사실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려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보드는 사실 물론 제일 좋긴 X470이 제일 좋겠죠. 네, 이런 보드 고가 보드는 정말 한번 볼까요? 구경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거 이거 보세요. X470 뭐 싼 게 이 정도고 비싼 가격을 보면 네, 보드 하나 이 정도 가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보드가 확실히 좋기는 해요. 그 뭐 전원부 볼까요? 전원부 얘는 얘 전원부 표시가 안 돼 있나? 여기 있네요. 무슨 14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봤던 보드의 2배 정도의 전원 관리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좋긴 하죠. 그런데 뭐 제가 지금 74,300원짜리 CPU 쓰면서 33만짜리 보드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버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보드도 오래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선 이 320 보드가 뭐 크게 성능이 많지 않아서 단순화되어져 있어서 오히려 뭐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하드웨어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20 보드도 뭐 비싼 건 비싸네요. 근데 저는 뭐 저렇게 고가는 아니지만 뭐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지금 여기를 보고 있어요. 이 HDV가 뭐냐면 HDMI, VI, VGA 세 개의 그 모니터 세 개를 다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DNG통과 에즈윈이 있는데 이건 이제 수입사가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AS가 뭐 양쪽 다 그렇게 뭐 좋다고는 얘기 못 하고 근데 에즈윈이 아무래도 큰 회사라서 전 에즈윈 거를 구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매할까 지금 아니면 똑같은 7페이지인 MSI 걸 구매할까 하다가 뭐 그래도 제가 앞에 에즈락 걸 한번 써봐서 에즈락 걸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즈윈 걸로 구매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가격을 보시면 62,400원 네 여기죠. 그래서 여기와 보세요. 보드 아까 CPU 가격 이거 잠깐 닫을까요? CPU가 싼 데가 1% 보이고 네 여기 1% 보이네요. 또 다른 데 같은 데 없나? 여기 이노시즈도 보이는데 여기는 어때? 74,300원에 네 양쪽에 지금 제가 할 의도를 아시겠죠? 여기 지금 얘도 보이네요. 여기 뭐 파란 PC? 파란 PC 네 파란 PC 택배비를 좀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택배비는 또 따로 내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저는 이렇게 네 찾았습니다. 한 군데서 구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메모리예요. 자 그 다음은 메모리예요. 메모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다나와 홈으로 가서 여러분 컴퓨터의 PC 주요 부품으로 갈 건데요. 꼬기가 그럼 먹죠. PC 주요 부품의 메모리, 램, DDR4 8기가 하나를 살 계획인데요. 같은 거면 21,300이 좀 더 낫겠죠. 클럭수가 높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구매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그냥 삼성램 씁니다. 뭐 다른 거 뭐 크게 그거 할 거 아니라서. 얘도 이제 가격을 보면 71,400원인데 아까 보셨던 71,400원에 1% 지금 하나컴 메인보드에 하나컴이 안 보이나요? 메인보드에 하나컴이 없네요. 그러면 1% 200원 차이긴 한데 현재는 1%가 유력해지고 있어요. 1% 뭐 77,700원인데 다른 데가 싸니까 말고 보이는 데가 있나? 파란 PC가 있어요. 현재 여기 CPU에도 파란 PC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면 세 개를 다 사도 제일 저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제가 SSD인데요. SSD는 제가 240개짜리 제가 뭐 SSD로 외장형 하드 만들기도 녹화를 했다가 네,
또 마이크 때문에 잘못됐는데 어쨌든 SSD를 한번 보겠습니다. SSD 여러분 물론 제일 좋은 건 아시죠 여러분? 삼성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M.2를 쓰진 않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또 비싼 M.2를 꽂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성능적으로 뭐 크게 물론 빠르긴 더 빨라요. 네, 이런 것은 좋죠. M.2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NVMe 방식을 쓰면 이게 PCI 방식이잖아요. 훨씬 더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256이 뭐 10만 원씩 하니까 최근에 SSD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SSD에 관련된 것도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우선은 제가 구매하는 방법은 SSD도 뭘 보냐면 여러분, 우선 여러분 SSD는 물론 MLC가 더 좋습니다. 이거 아시죠? TLC, MLC, SLC. 최근에 SLC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SLC는 싱글이라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하나를 그냥 그대로 통째로 하나를 쓰는 거지만 MLC는 두 개를, TLC는 세 개를 나누어서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안전성이 떨어지겠지만 최근에는 전부 거의 다 MLC, TLC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3D 낸드라고 보이실 건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메모리를 쪼갠 3D 1평면에 세 개를 다시 3D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6면체 형태죠. 6면체 형태로 만든 걸 3D 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 이제 기술력이 떨어질 때 2D를 썼는데 최근에 이제 3D를 쓰고 있어서 3D 낸드의 토글이면 TLC면 오히려 2D의 MLC보다도 성능도 낮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만 안정성의 면에서는 여러분 당연히 MLC가 더 좋겠죠. 그 다음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는 컨트롤러입니다. 지금 얘 딱 보면 3개거든요. TLC 물론 여러분 2.5인치는 SATA 방식입니다. TLC, 3D, 삼성 여러분 SSD의 컨트롤러가 뭐 하는 거냐면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갈 때 중간에서 그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저장하고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뭐 컴퓨터로 보면 CPU 역할을 하면서 두뇌 역할을 하는 놈이라고 보십니다. 그게 요 컨트롤러인데 여러분 세계 최고의 컨트롤러는 삼성 겁니다. 근데 삼성 컨트롤러 쓰는 건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삼성 걸 써야 되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 55,200원이네. 한번 볼까 실제로 그런가? 810 에보 55,200원. 실제로 현금 주면 그러네요. 1% 보이고 파란빛이는 조금 비싸네요. 근데 뭐 한 1,000원 차이니까 현재 뭐 다 더해봐야 되겠지만 1%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싸긴 싸네요. 그 다음에 저는 현재 원래 오늘 계획은 뭐였냐면 제가 RX550을 한번 사봤거든요. RX550 제가 RX550이 어디 거냐면 타뮤저 건데요. 요거요. 요 240기가짜리 제가 하나 구매했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외장 SSD 하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아직 제가 뭐 심도 있게 써보진 않았어요. 네, 바빠가지고. 제가 걔를 산 목적은 제가 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강좌 영상을 좀 저장하려고 외장 하드를 뭐 240개 원하면 그래도 꽤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뭘 한번 삼성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구매한 목적은 이번에는 물론 제 사용 목적도 있고 싼 가격에 어떤 걸 사면 SSD 사면 SSD 성능이 어떨까 뭐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방송해 보고 싶어서 낮은 가격 순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2.5인치로 찍고 가죠. 저는 2.5인치를 살 거니까. 네. 제일 싼 게 여러분 이제 128기가 기준으로 될 거거든요. 아닌가? 요 가격이구나. 저는 256기가 아닌 240기가 살 건데 RX630 보세요. MH죠? 좋긴 하죠. 근데 여기 지금 3D 낸드라고 없잖아요. 보통 쓰이지 않은 2D거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실리콘 모션 2246입니다. 이 실리콘 모션 컨트롤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옛날 거예요. 얘가 모델이 최근 실리콘 모션 최근 모델들을 보면 거의 실리콘 모션 거 나중에 한번 제가 여기 있죠.
SM258XT 최근에 얘가 이제 거의 실리콘 모션 모델이거든요. 근데 얘는 좀 옛날 거란 얘기죠. 2D긴 MLC긴 해도. 그래서 가격도 이제 조금 비싸네요. 확실히 MLC라서 그런지. 저는 그냥 3D 낸드 TLC로 갈 생각이고요. 240기가 가격을 보니까 이게 지금 되게 싸긴 한데요. 이제 처음 보는 회사네요. 한번 볼까요? TLC 3D 낸드의 네, 파이슨 거네요. 파이슨 것도 가끔 쓰긴 하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제가 구매했던 RX 550 240기가 그죠? 네, 가격이 확 싸요, 그죠? 3D랜드의 실리콘 모션 SM258XT거든요. 쓰기 480에 410. 다른 거에 비하면 조금 속도는 떨어지는 편이죠. 다른 다 5이 넘으니까요, 보통. 삼성 거 한번 볼까요? 아직은 여기 밑에 내려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번에 쳐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델러 D2. 얘가 가격이 제가 지금 사실은 요거를 한번 사보고 싶거든요. 360기가짜리를 240기가 말고 새로 한번 사보고 싶어서 가격이 기가당 싸죠. 480기가는 더 싸요. 그래서 요걸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까 삼성 246보다 250기가짜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가격이. 얘가 지금 3D 낸드에 어차피 실리콘 모션 258XT고요. 읽기 쓰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3년 보장이니까 어차피 사실 저가는 거의 다 3년 전부 3년이거든요. 삼성은 5년인가. 최근에 뭐 마이크론 거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써보려고 해요. 어디 갔지? 델로나 D2 요거 써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클릭하고 제가 한번 보죠. 가격이 최저가가 360개짜리 써보려고요. 최저가가 이렇게 좀 들어가서 현금으로 보면 네 여기거든요. 제가 앞에서 보던 데하고는 완전히 여기 프레이컴이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좀 더 저도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열어놓고 제가 사고자 하는 부품 4개 CPU, 보드, 메모리 이거 다 열어놓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제일 싼 가게가 일치하는 곳을 찾아서 그 가게에서 거기서 네, 요거 여기 1%는 보이네요. 이 델로다트 맞죠? 맞네. 아까 제가 잘못 봤군요. 현금 카드 공용을 봤군요. 여기 보면 여기도 파란 PC가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조금 비싸네요. 어쨌든 현재로 봐서는 파란 PC나 제 눈에 띄는 건 뭐 1%, 뭐 이런 데인데 제가 이제 구매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네, 조립도 하고 그리고 성능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영상이 길었네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존 코딩이었습니다.